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 분명히 나한테 잘해줬습니다. 설레게 해줬고, 다정했고, 나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예전 같지 않고 뭔가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더 신경 쓰입니다. 잘해줄 때보다 오히려 차가울 때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잘해줍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과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사이클을 끊지 못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특별히 매력적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도박 중독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 사이클이 왜 그토록 끊기 어려웠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상자에 비둘기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왔습니다. 비둘기는 배가 고플 때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규칙을 바꿨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먹이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게 무작위로 만든 겁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먹이가 나와도 안 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간헐적 강화입니다. 그리고 스키너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매번 먹이가 나오는 것보다 가끔씩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중독을 만들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뇌를 더 강하게 사로잡는다는 것. 슬롯머신이 바로 이 원리로 설계됩니다. 그리고 연애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이 뚝 끊깁니다. 그 순간 뇌는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도파민을 다시 얻기 위해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멈추지 않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끊어진 도파민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 풀가동 중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다시 잘해줬을 때 도파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차가웠던 기간이 길수록 다시 잘해줬을 때의 안도감과 기쁨이 훨씬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밀당이 끊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잘해줄 때보다 차갑게 굴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묶이는 것은 뇌가 설계된 방식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또는 과거에 차갑게 굴 때 오히려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 사람이 잘해줄 때의 기쁨이 유독 크게 느껴졌는가? 나는 그 사람보다 항상 더 노력하는 쪽이었는가? 기분과 반응을 맞추기 위해 나를 자꾸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그 관계가 피곤한데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 중 3개 이상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지금 간헐적 강화의 사이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도박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슬롯머신 앞에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가 없다고 하지 않듯이 이 사이클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간헐적 보상을 하는 사람은 모두 의도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가까운 건 무서워 하고 도망가는 겁쟁이,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서 너한테 다정하게 대할 힘이 없어 라는 변덕쟁이, 너 나한테 꼼짝 못하게 만들 거야 라며 심리게임을 하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내가 그 사람에게 중독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챙겨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그 사이클 안에 머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이클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나면 상대의 차가운 태도가 돌아왔을 때 전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자책 대신 또 그 사이클이 돌아왔네 라고 차갑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비상불안 모드로 진입하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지 아는 순간 비로소 그 감옥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가 차가울 때 더 노력하는 습관을 멈추세요. 간헐적 강화 사이클의 핵심은 상대가 나를 밀어낼 때 내가 더 매달리게 되면 그 나쁜 관계가 더 강하게 고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뇌는 상대가 차가울 때 내가 매달려야 다정함이 나온다고 믿게 됩니다. 상대가 차갑게 굴 때 내가 매달리는 대신 내 쪽에서 그 줄을 탁 놓아버리는 것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쁜 반복을 끊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진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준점을 다시 만드세요. 자극적인 고통을 사랑의 열정으로 착각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진짜 행복인 평온함을 지루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미 자극적인 관계에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나를 아껴주는 건강한 관계를 만나도 금방 시시함을 느끼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상대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좋은 사람일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편안한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심장이 잔잔하게 뛰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당신이 비로소 가장 안전한 품에 안겨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감각을 다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밀당이나 나쁜 관계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건 이토록 괴로운 걸 보니 정말 깊게 사랑하나 봐, 혹은 이 사람은 내 운명인가 봐라고 착각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갈망은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 뒤에 주어지는 자극에 길들여진 신경계의 반응일 뿐입니다. 지금 이 사이클 안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관계가 힘든 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설계를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이 사이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는지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심리학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